얼마 전 시사인은 박근혜의 40년 용인수를 조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식 라인은 피하고 비선 라인을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긴급조치가 횡행하던 그 최악의 독재 기간 동안 독재자의 딸이 아닌 독재자를 돕는 퍼스트레이디, 독재의 2인자였던 박근혜의 족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족적은 놀랍게도 한 사람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는 바로 최태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14화 박근혜와 최태민, 너무나 끈끈한 우연의 일치들. 민족문제연구소가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 것. 이승만은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는가?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과연 박정희의 작품일까? 유튜브에서 100년 전쟁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요, 건달입니다. 건달. 네 이름이 진숙이랬지? 그때 나는 형사였어. 네 그렇게 졸다가 반장한테 걸리면 주사 맞아야 된다. 이건 남자들 일이다. 니는 빠지라. 진숙이 니 아직 젊은데 그러고 싶나? 아, 니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해서 죽겠다. 아싸, 잘한다. 유신의 부활을 막아라. 눈물, 웃음, 감동의 3종 세트. 연극 진수가 사랑한다. 12월 6일 7시 안산 근로복지회관. 진수기를 만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 날개 잃은 언론의 시대, 정직한 기자들이 반듯한 보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새로 구독하실 분은 서울 전화 3700-3203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첫 공판이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김재규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이번 공판은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 최태민, 명예총재 박근혜 영이었는 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 박정규 비서관조차 말도 못 꺼내고 중앙정보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했던 김재규가 항소 이유 보충서에 쓴 말이다. 물론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김재규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버지를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정권에서도 제 비리 의혹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잡듯이 뒤졌는지 어쩐지는 그저 박근혜 후보 본인의 얘기일 뿐이다. 그러나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 그리고 이 단체의 주축이었던 박근혜와 최태민에 관해서는 김재규만이 증언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유신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도 2005년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 그 최태민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네 양은 말이죠. 최태민은 아주 선량한 사람인데 왜 중앙정보부에서 모략을 해서 아버지 생각을 흐려놓는 겁니까? 이러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김계원의 전임 비서실장인 김정념의 증언도 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최무라는 목사가 구국 선교단을 조직해서 근혜 씨에게 가세했다. 나는 큰따님이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생각해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리고 요즘 보수 농객으로 TV에 자주 나타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의 저서 청와대 비서실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최태민 씨가 얼마나 골칫거리였는가는 증언을 통해 거듭 확인된다. 김정념, 김기현 비서실장을 비롯해 거의 모든 수석과 특보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했으나 큰 영의 일이라 상소 한번 변변히 하질 못했다. 여기서 큰 영이란 물론 박정희의 장녀 박근혜를 뜻한다. 우리가 그동안 흉탄에 맞은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님은 곧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2차례 걸친 큰 수술을 받았으나 쾌유를 비는 온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도 헛되이 그만 운명하셨습니다. 박근혜는 1974년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퍼스트 레이디 역을 맡았다. 김진 논설위원에 따르면 박승규 당시 민정수석이 고민 끝에 최태민의 비위 내용을 모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최고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들조차도 최태민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큰 형의 박근혜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여러 증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단호하다. 모함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최악의 파국이었다. 11.6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의 증언을 들어보자. 차지철과 김재규가 싸운 걸 나중에 보면 최태민 때문이야. 그 차지철이 최태민을 앞세우고 박근혜를 너무 업고 다니니까 김재규가 안 된다 그러거든. 최태민은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사였을까요? 최태민은 1965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입건돼 4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결합한 종교를 창시합니다. 1974년 5월 그는 스스로를 태자마마라고 칭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수사보고서 그리고 김재규의 항소이유서에는 이런 단어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자칭 태자마마, 사이비 목사, 사기, 횡령, 이권개입, 부정행위, 추문.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최태민은 강원도로 쫓겨났다. 그러나 10년 뒤인 1990년 그는 박근혜가 이사장인 유경재단의 고문으로 임명되어 재계하게 되었다. 이후에 박근혜와 동생 박근령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박근령은 최태민이 유경재단에서 전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최 씨는 재단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오해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예비 후보 측의 검증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박근혜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최태민 씨 일가와의 관계를 직접 밝히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 유경재단 운영 등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는 늘 최태민 씨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박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와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성 문제만큼은 자신을 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양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광근 당시 이명박 캠프 대변인. 최태민 일가와의 의혹은 결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의혹 제기가
천벌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태민의 그림자는 유경재단뿐만 아니라 영남대에도 드리워져 있다.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던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의 청문회장으로 가보자. 박근혜 후보님, 김정욱, 조순재, 손윤호, 곽한석, 이 영남대 4인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는 김정욱 씨밖에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대와 대구대를 강제로 통합시켜서 출범했던 영남대는 1980년 4월 29살의 박근혜 후보를 이사장으로 선출한다. 이 당시 영남대 주변에서는 박근혜와 그 측근 4인방이 영남대를 쥐락펴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1988년 영남대가 사립대 최초로 비리 의혹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수모를 겪을 때 교수협의회 소속 영남대 이성대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장이 재단에 일일이 문의를 해서 박근혜 이사와 4인방의 명령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영남대 4인방 중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조순재 씨다. 조순재 씨는 최태민의 5번째 부인 임아무개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최태민의 의붓 아들인 셈이다. 그리고 4인방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인 손윤호 씨는 조 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박근혜 후보가 4인방 중에 김정욱 씨만을 안다는 답변을 하자 조순재는 노발대발했다. 뭐야? 뭐가 어쩌고 저쩌지? 박 후보가 날 몰라? 박 후보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1975년에 구국 선교단 이후에 박 후보가 몸담은 봉사단체는 박 후보와 최태민 목사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의 합의체제로 됐단 말이에요. 조순재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한나라당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사주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반박을 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영남대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이른바 4인방 중에 2사람이 최태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정수장학회는 어떨까?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김계헌은 이와 관련되어 흥미로운 증언을 했다. 최태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근영의 전속 비서실을 만들어야겠다 싶었거든. 근영에게 추천을 받았더니 그 최모 씨를 지명했는데 그 사람이 최태민과 가까운 사이인 거야.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을 고르라고 했지. 이번에는 최필립 비서관을 지명하더라고. 큰영애가 걔를 참 예뻐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나중에 보니 최필립도 최태민을 아는 거야. 아이고, 나 참. (1994년) 최태민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998년 박근혜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윤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윤회는 누구일까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청문회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님, 혹시 정윤회 씨가 최태민 씨의 사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98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그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그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맞겠습니다. 정윤회의 부인은 최태민의 딸 최순실 씨였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강남에 시가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태민의 자녀들은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를 만나기 전에는 거의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던 최태민.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녀들은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를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이 정도다. 횡령 14건, 2억 2,135만 6천 원. 사기 1건, 200만 원. 변호사법 위반 11건, 9,420만 원. 토지 14만 1,330평. 권력형 비리 13건. 이권 개입 2건. 융자 관여 3건. 총 비리 혐의 44건. 이는 최태민의 수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의 범죄 혐의다. 그는 봉사단 공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승용차를 사는가 하면 중앙정보부 복직, 공화당 국회의원 공천, 대령의 장성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 수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최태민 씨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만났습니까? 목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로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 만났습니까? 만날 적에 그 사람의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까지 다 검토를 해갖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최태민과 박근혜, 이들의 관계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끈끈하게 그리고 질기게 이어져 왔다. 이상하게도 박근혜의 측근 중에는 최태민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 혹은 몰랐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간조선이 박근혜와 가졌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와 최태민의 너무나 끈끈한 우연의 일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자, 박근혜 씨의 삼성동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최태민이 살았고 그의 딸 최순실 그리고 사위 정윤회 부부가 소유한 역삼동 건물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집이 거기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성심껏 답변을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를 생각하니 여간 불쾌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는 어떻게 최태민을 만났을까요?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는 것, 네가 왜 모르느냐? 너를 한국, 나아가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자리만 옮겼을 뿐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유교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최태민과 박근혜 모두 부인했습니다만 박근혜, 최태민에 대한 각별한 애착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최태민을 청와대에 직접 불렀습니다. 이른바 친국,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신문한 것입니다. 이것 봐, 최태민! 네, 카카. 민정비서실 중앙정보부 보고를 보면 그네 이름을 팔아서 이권 개입, 횡령, 사기, 융자 알선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아버지, 그건 모함이에요.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카카, 제가 어찌 감히 큰형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 그런 거짓 보고에 눈과 귀가 흐려지시면 안 돼요. 저를 못 믿으시겠어요? 김 부장. 예, 카카. 검찰에다가 이 자료 넘겨서 수사해 보라고.
이 문제를 이제 중정부장이 아버지께 보고를 해서 아버지께서 중정부장과 또 그 관계자들을 다 청와대로 부르고 또 저도 부르시고 또 최태민 목사도 다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런저런 근데 그 내용들이 뭐 누가 어디를 얼마를 횡령하고 받고 이런 거보다는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실체가 없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럼 확실하게 대검에서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태민은 새마음 봉사단의 명예 총재를 맡는 등 16대까지 박근혜의 옆을 지켰다. 박근혜는 총재였다. (2007년 7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는 본국에 보내는 통신문을 통해 최태민을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스푸틴은 시베리아의 엉터리 승려였습니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때 거짓말과 사기로 황제 부인을 손에 넣은 뒤 황제마저 장악해 온갖 못된 짓을 다한 음란한 간신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인성형성기에 최태민이 박근혜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런 결과로 최태민의 자녀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최태민 그리고 박근혜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공조직은 무시당하고 비선 사조직에 의존하는 용인술. 이것이 국가 통치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정권은 대통령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의 용인술은 그런 의미에서 냉혹한 검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지금까지 나레이션 주진우, 해설과 출연의 소리공작집단 보이스비 앰비셔스, 역사고중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법률자문의 이재정 변호사, 극본 황덕창, 기술 김태용, 연출 김용민, 제작 딴지라디오였습니다.